2차 함수의 최대값이 3일 때 k값을 구하죠. 우리가 2차 함수의 그 최대값은 2차함 계수가 음수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y값을 구하면 그 값이 3이란 얘기야. 즉 y는 여기서 이제 18이니까 플러스 15. 즉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3,2인데 이 값이 3이란 얘기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최소값을 가지려면 범위가 없으니까 아래로 볼라, 즉 m은 양수가 돼야 되고 최고차함계수 여기가. 그 다음에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랑 똑같다 그랬잖아. 즉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즉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m은 마이너스 4니까 m은 1이 되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을 때 y좌표를 구하면 y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따라서 a는 0이 돼야겠지. 자, a는 0이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서 y축,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라는 것은 x가 0일 때, 즉 y절편이잖아. x가 0일 때 y값, 즉 a도 아까 0이었으니까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1. 자,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서로 같다. 최대값은 우리가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플러스 8이니까 이게 이 함수의 지금 최대값이 되잖아. 그지? 즉 14 플러스 2k. 그 다음에 얘의 최소값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먼저 전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이게 이 함수 최소값이잖아. 서로 같다 그랬어. 3k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자, x가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7을 가진다.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랑 똑같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7을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주어진 범위가 없을 때는 반드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거나 최대값을 가져. 즉 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에서는 최소값을 갖고 위로, 얘가 혹시 음수라면은 우리가 위로 볼록에서 이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져. 즉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y는 물론 얘를 고쳐도 되지만 고치면 좀 복잡하니까 꼭지점의 형태의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계수가 1이잖아 얘가. 그러면은 1이니까 안 쓰고 x-1의 제곱 마이너스 7을 할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그지?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니까는 이렇게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6 곱하면은 12. 자, 1,3을 지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1,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는 대입했을 때 관계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 그랬으니까는 완전 제곱식을 고쳤을 때 또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제? 자, 뭘 먼저 해볼까? 1,3을 먼저 대입해볼까? 그러면은 3은 1 집어넣으니까는 3a 플러스 b다.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값이니까 완전 제곱식을 고쳐주면 y는 a x제곱 플러스 2x
그럼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는 일단 아래로 볼록이면서 얘가 마이너스 5란 얘기죠. 즉 a는 양수이면서 얘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아까 처음에 했던 이식하고 이식을 연립해서 한번 씁시다. 연립을 하면 도식을 빼니까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 a는 2가 되죠. a가 2니까는 b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자, 이건 뭘 알려주는 거라고? 꼭지점을 알려주는 거라고. 2, 2. 그 다음에 최대값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위로 볼록, 즉 a의 부호까지 알려준 거야. a가 음수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2, 2니까 이 함수의 식을 우리가 x-2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데 앞에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씁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f1 값이 1이다. 즉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1이 되니까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a를 찾읍시다. 그럼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1이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2차 함수식을 이제 모두 알 수 있죠. 얘를 이제 전개를 해주면, 자, 전개해주면서 마이너스 바로 곱할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a, b, c. a는 마이너스 1, b는 4, c는 마이너스 2. 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7.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고 최대값이 3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완전 제곱식 고쳐보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자, 얘가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a의 부호는 우리가 그 최소값이니까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gx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팔 아프네. 얘가 최대값이죠. 그래서 얘가 3이라는 얘기죠. 자, 좀 정리해서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해보면은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지. 연립하면은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가 1이고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4가 되죠. 자,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의 값은 힌트의 순서는 상관없어. 먼저 추계 방정식의 x값은 꼭지점의 x값이랑 똑같다 그래서,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도 마찬가지로 이 값은 뭐야? 꼭지점의 y값이랑 똑같죠. 주어진 범위가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1,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지? 최소값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축이 x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 그리고 a의 부호까지 알 수 있죠. a가 양수란 것까지. 최소값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을 적을 때 y는 앞에는 모르니까 x-1의 제곱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적을 수 있다고. 얘는 모르지만.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 이 힌트를 이용해서 지난다 그랬으니까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즉 1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4a-3이다. 따라서 넘기면은 a가 1이 나오죠. 그럼 a가 1이니까 얘를 전개하면 abc를 모두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사실 abc를 모두 이 문제에서는 안 구해도 돼. 그래서 뭘 물어봤는지를 봐. f2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얘가 fx니까는 그냥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값이 얼마냐는 거야. 그러면은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드디어 나왔네.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 자, 일단 범위가 주어졌든 안 주어졌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을 때 우리가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따져봐 가지고 최대 최소를 또 따져봐야 돼. 그럼 일단 완전 제곱식 고치면
이거야. 그럼 얘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보려고 이렇게 생겼어. 그림 사실 이제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프 굳이 안 그려도 돼.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되고. 그럼 1부터 4까지라는 것은 x가 1부터 4까야. 얘가 지금 x가 2거든. x가 1이 어디 있겠어? 얘보다 왼쪽이 어딘가 있겠지. 그 다음에 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1이면 4는 조금 더 멀으니까 한 이 정도 있겠잖아. 맞아?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것은 항상 누구의 값이라 그랬어? y의 값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y가 가장 큰 값이 4래. 그럼 어디가 가장 크겠어? 가장 위에 있는 이 값이 4란 얘기야. 즉 4, 4. 즉 x가 4일 때 y가 4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때 k 값이 얼마냐? 그러면 4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4라고. 오케이? 그러면 4는 집어넣으면은 4 곱하기 2에서 8 마이너스 8 플러스 k니까 k가 4가 되죠. 자, 또 마찬가지로 범위가 있든 없든 완전 제곱식 고치면 빠르게 고칩시다. 그럼 x-3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3이야. 그지? 그럼 3이 이 안에 있지? 그지? 그래프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3이 이 안에 있어. 이 범위 안에. 이렇게 2부터 6까지. 이렇게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그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은 가장 작은 값은 이거죠. 꼭지점의 y값, 즉 마이너스 6. 가장 큰 값은 꼭지점에서 x값이 가장 멀어질 때, 즉 6에서 6을 집어넣으면 9 빼기 6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y의 최대, 이게 y의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은 마이너스 18.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먼저. 자,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얘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안에 또 마찬가지로 있죠. 이 x 범위 안에. 그지?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최소값이 9래.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한 칸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2는 여기서 조금 더 멀어져서 한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랬을 때 y의 가장 큰 값을 찾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9라고 힌트를 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지금 x값들이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 마이너스 9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즉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란 얘기야. 즉 a가 마이너스 9죠. 그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일 때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좀 이상하다. 선생님이 실수했네. 여기다 2를 넣어야 되는데 모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9, 마이너스 9지. 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니까는 a가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거 없어지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얼마가 돼? 0이 되죠. 자,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졌어요. 자, 일단 얘를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칩시다. 항상 버릇처럼. 자, 꼭지점이 1이야.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힌트를 줬네. 그지? 그럼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생겼어. 그럼 꼭지점이 x가 1, 어쩌고 저쩌고인데 주어진 범위는 0부터 4니까 0은 1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4는 오른쪽인데 조금 더 많이 가지. 그래서 여기서 0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0, 4까지 이렇게 가. 그랬을 때 그때 y의 가장 큰 값이 7이고 가장 작은 값 여기가 얘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여기서 관계식 하나 나왔고 4를 넣었을 때 7이 된다는 얘기야. 4를 넣었을 때 7이 된다. 그러면은 7은 4를 집어넣으면 9a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 말이야. 이거 예쁘게 정리해볼까? 그러면은 8a 플러스 b는 7이고 이 식에서 그 다음 이 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잠깐만. 아니구나. 9a는
9니까 a가 1이 나오죠. 그럼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지. 따라서 a 플러스 b는 0이 되네. 자, 다음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값이 마이너스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2,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까지라 했는데 우리가 a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 a를 찾으란 거야 지금. 그럼 a가 만약에 지금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만약 2를 통과했다 해봅시다. 한 이 정도에. 그럼 어떻게 돼? 최소값이 반드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거 가장 작은 값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즉 2를 지나진 않고 한 여기 어디쯤에서 멈춰 섰다는 얘기야. 이 a 값이. 그지?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를 지나게 되면 반드시 최소값은 여기서 가는 거야. 표시를 해보자면 a에서 마이너스 1에 출발해서 a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값이 즉 a에서의 값이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지?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 어디다가 뭐 아무데나 집어넣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러면 a,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는 마이너스 2는 a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얘 넘어가면 1이 돼서 a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a는 여기서 두 가지 값이 나요. 3 또는 뭐라고 나오냐? 1이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 a는 2를 지나갈 수 없다고. 따라서 3은 될 수 없고 1만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a가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실제로는 이게 지금 뭐냐면 4차 함수야. 근데 왜 우리가 2차 함수 단원에 나오냐? 치환을 했을 때는 2차 함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소값은 우리는 x에 관심 없어. 우리의 최소값은 뭐냐면은 y의 값이야.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 y의 값이라고. 가장 작은 값. 그러면 우리가 얘를 편의상 잠깐만 우리가 뭐라고 할까? t라고 하자. 그럼 y는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 아직도 y는 살아있잖아. 그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뭐냐면은 얘에 반드시 치환했을 때는 범위를 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 얘를 t라고 했다는 것은 한번 t를 왼쪽에 써볼까? t의 범위라는 것은 이 2차 함수의 범위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 즉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생겨먹었어 얘가? 아래로 볼로 이렇게 생겼지. 그지? 즉 1, 마이너스 1을 지나. 근데 이때 이 그래프 점들은 뭐냐면은 x가 1일 때 t 값이야. 이게 t 값. 그럼 t가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럼 t가 가장 큰 값은 있어 없어? 주어진 범위가 없으니까 여기 x의 범위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t의 범위는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즉 여기에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 내에서의 이 y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마찬가지로 빠르게 고쳐보면 t 살아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1, 즉 잘 모르겠으면 살짝 그려봐봐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인데 그럼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죠. 그지?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 여기죠. 꼭지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지? 여기 최대값은 없어요. 계속 가니까요. 자, 방금 문제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요런 것도 똑같아. 잠깐만, 왜 이렇게 흐리냐. 자, 얘를 먼저 치환을 하면 t라고 하자. 그럼 이때 t의 범위는 이 치환한 놈이 1차식이잖아. 그리고 x의 범위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은 t의 범위는 이 x, 2x-1의 범위랑 똑같아. 그럼 여기다 양변에 2를 곱하면 2x의 범위는 부등식의 성질이야. 8이 되고 2부터 8. 그 다음에 2x-1의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다가 1을 빼고 여기다 1을 빼니까 1부터 7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t로 치환했다는 거니까 t의 범위가 1부터 7까지 이렇게 되죠. 즉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그때 y의
가장 큰 값 잠깐 구하는데 그때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1부터 7까지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 2가 이 안에 있죠. 그지?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이에 있어. 1부터 7까지. 요런 식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최소값은 x가 2를 집어넣었을 때 y값 1이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2값. 그 다음에 7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25에다가 26이 되죠. 따라서 두 개를 빼니까 25. 자, 다음 문제에서는 누구를 치환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 누구를 치환할까? 선생님은 뭐 여기를 치환해볼까? 여기? 이 덩어리를? 자, 얘를 치환을 해보자. 뭐 상관없어. 얘를 치환해도 돼. 편의에 따라서. 선생님은 얘를 t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얘는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얘가 t면은 얘가 t 플러스 1. 만약 얘가 t면 얘는 t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6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이때 t의 범위 구해야겠죠.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 고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t가 가장 작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는 아래로 볼로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니까. 그죠? 아까 위에서 설명했어요. 조금 빠르게 한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이 10이라는 힌트를 줬어.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 또 고치면 자, 절반의 제곱 4분의 9. 자, 넘어가면 여기가 2분의 9 플러스 6이니까 2분의 9 플러스 2분의 12 2분의 21. 그럼 이 값이 10이라는 얘기잖아. 최대 쏘리 범위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되죠. t 범위가 있죠. 쏘리 아직. 자, 2분의 3. 자, t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이렇게. 그럼 얘의 최대값이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항상 범위 생각해야죠.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 10이라 그랬으니까 이 값이 10이란 거죠. 따라서 k는 10에서 2분의 11을 빼면은 21을 빼면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나? 자, 다음 조건에서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이 관계식이 지금 조건인데 얘를 우리가 좀 변형을 하면 y는 2x-8이라고 할 수 있잖아. 즉 얘를 우리가 어떤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는 단어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 곱하기 y의 최대 최소라는 것은 y가 2x-8과 같으니까 x 곱하기 2x-8과 같죠. 즉 2x 제곱 마이너스 8 x, 그죠?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또 있어. 더 뭐냐면 범위가 있어. 그죠? 그럼 x의 범위가 0부터 5까지일 때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얘가 y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서 공부했던 여기서는 y는 아니지만 이 값에. 알겠죠?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자, 이 주어진 범위가 지금 이 꼭지점 여기 있죠. 물론 이것도 그려보자. 자, 0부터 0은 한 이쯤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5는 0과 2 사이보다 5가 더 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고 최대값은 5를 집어넣었을 때 2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좀 이상한데? 5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9에다가 339에다 18이죠. 18 빼기 8이니까 10이네 10. 따라서 최대 최소의 합은 2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어떤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한 문자로 바꿔줄 수가 있지. 그러면 y를 소거시킬까 x를 소거시킬까? 이번 x를 소거시켜볼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x는 2-y잖아. 그럼 x 대신에 2-y를 대입을 하면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거를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의 최소값을 구하래. 얘를 또 x처럼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알겠죠?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주어진 범위는 없지. 그러니까 최소값만 물어본 거야. 최대값은 없기 때문에. 최소값은 얼마? 3이 되는 거죠. 그지? 자, 이게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는데 얘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위를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한다. 즉 a 플러스 b는 4를 만족하는 ab에 대해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조건 나왔고 2차식 나왔어. 어떻게 하면 돼? 한 문자로 바꿔주자고. 누구? 꼴배기 놈 없앱시다. b를 없앱시다. b는 4-a잖아. 대입을 해봐봐.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4-a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a제곱이 나오니까는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의 최소값이다. 완전 제곱식 고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8 해서 주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최소값은 8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누구를 없애면 되겠어? 얘 최대값 구하라 했는데 y를 이렇게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y 제곱이 1-x를 이용해서 얘를 제거하는 게 훨씬 쉽죠. 그지? 쉽게 가게.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것도 정리해주면 x부터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은 잠깐만. 플러스 8이 되죠. 최대값 8.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RPM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하자? 어떤 한 문자의 식을 2차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 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중에 좌표 중에 하나를 우리가 문자를 하나 잡아서 A 좌표를 할까? A 좌표의 X값을 A라고 하자. 스몰 a. T라고 해도 되고요. 헷갈리면. 그러면 이 D의 좌표는 뭐가 돼? D의 좌표는. 그러니까 A 좌표를 A, 0이라 하면은 D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위에 있으니까 A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지? 그럼 여기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길이가, 즉 AD의 길이가 여기에 Y좌표랑 똑같잖아. 그지? 즉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 축을 알아야 돼.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선생님 이거 좀 빠르게 외우면 좋다 그랬는데 혹시 안 외운 사람들은 마이너스 2a분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것을 혹시 안 외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지고 꼭지점 x 좌표 구하면 돼. 빠르게 구해볼까? 8x니까 절반 뭐 16 빼기 16에서 x-4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4라는 얘기야. 얘가 4. x가 4. 그럼 여기가 4면은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4-a가 되잖아. 여기 길이가. 그럼 여기 길이도 얘랑 똑같이, 그러니까 이 길이 똑같이. 우리가 2차 함수는 항상 축에 의해서 좌우 대칭이 돼. 그럼 여기 길이가 4-a면 여기 길이도 4-a가 돼서 우리가 AB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8-2a가 되지. 여기 표시해 놓을까? 2배. 따라서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둘레의 길이는 이거 두 개 더한 거에 2배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이니까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6. 이거의 최대값 구하래. 2차식의 최대값. 음수야. 완전 제곱식 고치면 되죠. 또 이것도. 절반 제곱 18 33인가? 그래서 최대값은 34가 되겠죠. 자, 이건 식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더 쉬워.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t초 후의 높이를. 그럼
높이가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 즉 y가 최대가 됐을 때의 그 높이가 얼마냐 이 말이야.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네. 그죠? 뭔 말을 이렇게 어렵게 놨어. 그죠? 그럼 y는 완전 제곱식 고치면 자, 뭐라고 하면 돼? t가 4일 때, 즉 4초 후에 높이가 8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을 우리가 쏘아 올렸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지? 이때 시간이 얼마냐면 4초란 얘기야. 최고 높이가 80이고. 오케이? 그래서 80m. 그때 몇 초냐 그래 물어본다면 4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한번 문제 잘 읽어보세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잘 읽어보면 판매 가격을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로 했을 때, 즉 X값을 2 이상 5 이하일 때, 그때의 이 Y가 뭐야? 판매 수익. 그 판매 수익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 Y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지금까지 그거 했잖아. 문제만 제대로 읽어봐도 알죠. 잠깐만, 공이 안 붙죠? X. 그럼 절반의 제곱. 자, 넘기면은 48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에다가 음수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4,480이야. 근데 주어진 x의 범위는 2부터 5까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최대 최소. 그럼 최대는 480. 최소는 얼마겠어? 2에서 갖겠죠. 그럼 2를 집어넣으면 4에다가 마이너스 120 플러스 480에서 360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 최소. 자, 길이가 28cm인 철사를 구부려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부채꼴 모양이 뭔지 알지? 어떻게 이 길이 철사를 얘를 구부려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든 거야. 이런 모양. 이렇게 이 둘레 이렇게 이걸 다 더해서 28이 돼야 돼.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럼 여기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반지름을, 여기도 x죠. 원의 일부분이니까 부채꼴은. 그 다음에 여기를 표현했을 때 y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 이 전체 길이가 28인 이 철사를 구부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28-2x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이 뭐냐면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거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선생님이 문자를 쓴 거야. 넓이를 s라고 한다면은 공식이 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필요한 공식은 이 넓이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 삼각형 넓이랑 좀 비슷해 느낌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거 이용하면은 되게 쉬워.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럼 넓이는 일단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거부터 전개할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가 되지. 그럼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 했어. 아니지, 최대일 때 x값. 그죠? 어쨌든 완전 제곱식. 이미 답은 나왔어. 7이네. 그죠? x가 7일 때 반지름 아니 x가 7일 때 최대값 49를 갖죠. 오른쪽 그림 같이 담장 옆에 직사각형 우리를 만들고 가축 우리의 둘레 길이가 32m일 때 철망으로 올타를 만들려고 한다. 자, 가축 우리의 최대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건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담장벽. 이거는. 그러니까 얘 둘레 길이가 32란 얘기야. 이게 가축 우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x라고 할까? 여기를 x라 하자. 여기를 x라 하면은 아까 위에 문제랑 비슷하게 여기는 어떻게 돼? 32-2x가 되잖아. 이 둘레가 지금 32니까. 따라서 최대 넓이는 이거 두 개 곱한 게 넓이잖아. 즉 곱하면은 x 곱하기 32-2x. 자, x 먼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2x 완전 제곱식 절반의 제곱 128.
자, x가 8일 때, 즉 세로가 8일 때 이 둘의 넓이의 최대값은 128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꽃밭의 최대 넓이를 구하시오.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되게 쉽게 구하는 방법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최대 넓이 뭐라고 했지 그때? 이 삼각형에서 이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최대는 절반이 되고 절반이 된다. 밑변의 절반이 되고 높이의 절반이 된다. 기억나니 혹시? 그럼 여기는 10, 여기는 5가 되니까 곱하면 50. 답은 50 이렇게 쉽게 나와. 그지? 근데 혹시 서술형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한 번 더 써보자면, 이건 객관식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를 잡자. 근데 이건 뭘 이용하는 문제냐면, 항상 문제를 딱 보고 도형이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야. 닮음. 그럼 이 삼각형, 큰 삼각형하고 닮은 삼각형이 몇 개가 보이냐면 하나, 두 개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도 되고 얘를 이용해도 돼. 오케이?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디를 이용할까? 나는 얘를 이용할게.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야. 그죠? 물론 닮은 비를 써도 되지만 더 간단하게 선생님이 얘기해보자면, 높이와 밑변의 비가 1대 2잖아. 그럼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야. x면 여기가 2x가 되겠죠. 그지?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내가 필요한 건 사실 여기야. 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니까. 그럼 여기는 20-2x가 돼서 얘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두 개 곱한 x 곱하기 20-2x, 즉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0x 마이너스 1로 끄면은 절반의 제곱 x가 얼마일 때? x가 5일 때 50을 갖죠. 즉 x가 여기 길이가 얘 절반일 때 우리가 넓이가 최대야.